안녕하십니까. 항공사 취업을 돕고 있는 공유의 여왕,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어느덧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항공사에서도 이제는 상반기, 중반기를 넘어서 하반기 채용을 이제 시작할 텐데요. 이제는 일반직도 바로 공채가 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침착하게 잘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항공사의 소식을 간략하게 요점 정리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오늘은요. 키워드로 보는 항공사 8대 뉴스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반기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실 항공사마다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고요. 제가 그것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항공사마다 여러 소식이 있고 또한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부정적인 소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한 만들어가느냐가 아마 항공사의 가장 큰 발전 방향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키워드로 항공사를 정리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준비한다면 아마 하반기에도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면접에서 답변으로 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항공사 키워드를 잘 활용하신다면 자기소개서 작성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항공사별로 8대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전. 첫 번째 키워드, 안전입니다. 대한항공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항공사에서는 서비스와 안전이겠지만 그중에서도 대한항공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16년 12월 20일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서울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는 편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소식이기도 해서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언급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행 중에 한 남성 승객의 그 만취 상태로 승무원과 어떻게 됐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승객들이 비행을 하면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못 받게 되었지요. 불안감에 어떻게 비행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하시겠죠. 자,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승무원들을 폭행하거나 아니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을 대처하고자 하나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로 대한항공은 안전을 택하였는데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가장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네, 리차드 막스입니다. 사실 기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승무원이 이런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실 스스로 보고를 해서 다음에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끼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것이 사실 항공사에서 알기 전에 이렇게 유명 인사의 그 SNS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항공사에서도 당황스러운 일이겠지만 사실 이런 일을 실제로 여러 SNS를 통해서 직접 대하다 보니까 승객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한 이런 일이 내가 타는 비행기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무원들이 굉장히 다치기도 했고 같이 타셨던 정비사님께서 폭행을 당하셔서 전치 2주의 상을 당했다라는 아마 기사도 접하셨을 텐데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기내 난동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화두가 되었었고 또한 항공사로서도 이것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6월 28일부로 안전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항공법 23조에서 말씀했었던 기내 난동이 있을 때는 이것을 제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기내에서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제지는 없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승객이 다시 탑승했을 때도 제지는 없었습니다.
단지 기내에서 이런 승객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해라라는 규정만 있었을 텐데, 자, 굉장히 승객을 다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의도는 좋았지만 다른 승객의 불안감까지 없애지는 못했고 적극적인 제지가 아니었다라는 비판이 일면서 대한항공에서는 노플라이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이 노플라이 제도는 기내에서 폭력, 폭언 등으로 인해서 항공기 운항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승무원이나 승객을 대상으로 난동을 부리는 행위, 그리고 기내에서 금하는 행위를 하는 폭력, 폭언, 그다음에 기내 음주. 기내 음주는 괜찮은데요. 기내 음주를 통해서 또한 난동을 피우는 그런 행위까지 그런 진상 승객을 이제는 탑승 제지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탑승을 거부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대한항공에서 사실 국내 항공사 최초로 만든 제도이며 적극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대한항공을 이용하실 때면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이런 기내 난동 승객을 보실 수는 있었을 때지만 지금 이제부터는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런 승객이 한번 탑승했을 때는 이것에 대한 보고가 바로 회사로 이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승객에 대해서는 비행기 탑승 전에 회사에서 서면으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승객이 그래도 이런 제지를 무시한다면 탑승 후에도 항공기 탑승에 대한 에이카스라는 항공기 안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추적하면서 다른 승객의 안전까지도 방해하고 있지 않는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첫 번째 키워드, 항공사 첫 번째 뉴스로 키워드를 안전으로 뽑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탑승 거부 대상을 한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폭력행위,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그리고 지속적으로 승무원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한 번은 전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비행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승무원들에게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승객에 대해서는 이제는 테이저나 전기총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전기총은 영화에서나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총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웠고 이것에 대한 절차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총을 사용할 때는 규정 설명,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경고 및 그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설명까지 모든 부분을 다 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3등으로 나눠서 3년, 5년 그리고 영구적으로 탑승 거절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기 운항 정보 교신 시스템, 이게 에이카스라고 하는 건데요. 만약 탑승 거부 통지를 받고도 비행기에 탑승했을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승객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거부를 의사소표시할 수 있고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만약 탑승을 했을 경우에는 저는 에이카스 시스템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승무원이 사실 남승무원은요, 대한항공에서는 10%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자, 여성 승무원이 굉장히 많고요. 남승무원은 약 한 10%, 그래서 한 700명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승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안전을 더 지키겠다는 그런 회사의 의지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남승무원이 이제 될 분들은 운동을 굉장히 좀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서는 서류 접수에서조차도 우대 사항을 적어놓고 있는데요. 자, 뭐 검도나 유도, 태권도 등 그런 운동을 한 친구들은 굉장히 우대합니다라고 서류에서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소식인데요. 이런 노플라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승객이 늘어났지만 그만큼 또 기내 난동이나 또한 폭력을 행사하는 승객들이 늘어났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겠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항공이고요. 첫 번째 뉴스로 꼽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뉴스 되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은 어떤 키워드로 또 제가 정리해 보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바로 전세기입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은요, 올해 제가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또한 이 전세기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기란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전세기가 가장 아시아나항공에서 올해 펼쳤던 전략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런 전세기를 통해서 아시아나항공이 어떻게 취향지를 발굴하고 또한 어떻게 발전할지를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전세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기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하지요.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임시로 운항되는 그런 비행기를 말합니다. 차터기라고도 하고요. 전세기라고도 합니다. 뭐 임시 운행하는 거라서 사실 여러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기사에서도 아마 전세기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셋집, 전셋버스. 자,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비행기고요. 그래서 정규 취항은 아직은 안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세기를 띄운다라고 했을 때는요. 아직 정규 취항을 하지 않았으나 자, 승객의 수요가 많다. 그리고 또한 여기를 왜 이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승객의 이동 방향이나 또한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세기를 한번 운항한다면요. 탑승률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탑승률이 높다라고 하면 정규 취향지로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전세기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객 성수기 계절에 승객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인기 취향지 편수를 늘리고 또 수요가 높은 미취향지를 운항하기에 적절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전세기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봤는데 시도를 해봤는데요. 자, 전세기를 운항한다는 이렇게 시도를 통해서 자, 승객들의 수요가 높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취향을 바로 고려하겠죠. 그리고 잠시 동안이라도 이렇게 휴가철이나 뭐 추석 때 이렇게 추석에도 굉장히 연휴가 긴데요. 이런 추석 때 또한 고객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목적지, 취향지를 많이 만들므로 인해서 자, 회사로서는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잠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휴가 기간 동안 여기를 정규 취향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수의 또한 그 직원을 뽑아야 될 필요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기를 함으로 인해서 항공기가 어디를 가면 좋을지 방향성과 취향지 결정에 굉장히 회사에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기를 통해서 아시아나항공이 그러면 어디를 갔는지 한번 살펴보면 제가 왜 키워드를 전세기로 했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은요, 이번 상반기 하계 기간 동안에 전세기를 띄운 곳이 바로 이 세 곳입니다.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6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자, 어딘가요? 인천에서부터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전세기로 띄웠습니다. 사실 이번 이탈리아 베네치아는요, 처음이 아닙니다. 언제 띄웠냐면은 2014년에도 아시아나항공은 전세기로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띄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베네치아를 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2015년에는요. 이탈리아 로마를 사실 수도인 로마를 취항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올해 2017년에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감으로 인해서 자, 승객들이 굉장히 많은 수요를 일으키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입니다. 자, 베네치아에 대한 특성 여러분 좀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수상 가옥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자꾸만 세수면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자 이제 뭐 거기가 덮인다, 물로 덮인다 이런 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네치아를 가면은요 곤돌라 투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수상 가옥이 있고 곤돌라를 타보고 싶으신 여행객들은 한 번에 떠오른다면 어디를 생각하시겠어요? 바로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떠오르시겠죠? 자, 곤돌라 하면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이탈리아 베네치아인데요. 사실 그래서 로마를 여행하는 여행객들도 많지만 이렇게 베네치아를 가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여행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세기를 띄웠지만 그래서 실제로는 아시아나항공은 정규 취항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요. 8월에 갔었던 부분입니다. 자, 어디인가요? 인천 하코타테입니다. 일본에 굉장히 많은 지금 항공사가 취항이거나 정규 취항 그리고 전세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 가는 여행객들이 늘어났다는 바로 증명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아시아나항공은 일본을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고 또한 기존에 있었던 것은 에어서울로 넘기면서 조금 더 세분화하면서 승객들이 어디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 취항지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런 하코테테를 이제 8월에 지금 갔었다는 거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운항할 예정입니다. 자, 인천에서 출발해서 베트남 푸꾸옥입니다. 자, 사실 9월 30일부터라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바로 추석 연휴가 떠오르시죠. 자, 이렇게 추석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면은 뭐 잠깐 동안 저렇게 일본의 하코타테를 갔다 올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긴 연휴를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싶은 고객들을 위해서 아시아나항공이 전세기를 띄운다는 것이죠. 자, 이 베트남 푸꾸옥은요. 사실 아시아나항공이 하노이, 그다음에 다낭, 호치민에 이어서 이렇게 베트남의 몰디브라고 불리는 섬에 전세기를 띄운다는 부분인데요. 이 푸꾸옥은요. 사실 가족 여행으로도 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고 또한 리조트가 좋아서 사람들이 수요가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이 베트남의 푸꾸옥은요. 처음으로 국내 항공사가 지금 가는 부분이라서 푸꾸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신규 취항지로도 어떨지 한번 여러분도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야시장 구경하는 것도 리조트를 이용하는 것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족 여행 전체가 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일본이나 어디 좀 고급스러운 그런 휴양지를 가는 느낌으로 저렴하게 대양주보다는 이런 베트남을 선택한다는 것을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캐치한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전세기로 아시아나항공을 가겠다는 의미니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시기에 좀 중요해 보이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노선에 대한 전세기 운항을 함으로 인해서 보다 새로운 여행지를 개발할 수 있고요. 또한 고객이 요구하는 관광지가 어딘지 그리고 노선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바로 이 전세기를 띄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 향상 그리고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은 가지 않는 노선을 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요.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고요. 회사로서는 이익의 창출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니까 회사로서도 이익이 나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취항지를 개발하면서 또한 여기가 탑승률이 높다라고 하면 정말로 취항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의 뉴스 두 번째 키워드 전세기 기억해 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 외에도 전세기를 통해서 갔었던 부분은 바로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 부분은 특별하게 아시아나항공이 전세기를 통해서 신규 취항지보다는 전세기 특별기를 통해서 아시아나항공의 사회 공헌 활동했던 것을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발달 장애 아동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위해서 아시아나항공이 전세기를 띄웠던 거. 그다음에 돌고래 수송을 위해서 긴급 수송을 화물기로 운송했었던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로도 다른 사회 공헌 활동도 하고 있는 모습을 아시아나항공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뉴스 되겠습니다. 바로 제주항공인데요. 제주항공은 어떤 키워드로 제주항공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 마케팅. 제주항공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키워드가 가장 상반기에 이슈가 된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한류 마케팅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또한 활발하게 사용하는 이런 항공사는 사실 제주항공이 제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제주항공은 계속적으로 스타 마케팅을 사용했던 항공사입니다. 자, 그래서 당대 최고의 아시아 한류 스타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 처음에는 2014년 이민호 씨, 그전에도 물론 스타 마케팅을 썼던 항공사이긴 하지만 자, 드라마로 인해서 굉장히 중국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스타를 고용해서 이렇게 한류 마케팅을 활용한 항공사가 바로 제주항공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이민호 씨, 2015년에는 김수현 씨, 그리고 이번에는 2017년에는 바로 이분입니다.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분이시죠. 윤호 씨, 그리고 최강창민 씨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및 동남아 노선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확장하려고 하는 제주항공으로서는 사실 지금은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은 앞서 나가고 싶지만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과의 마찰이 조금 있었고요.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자, 중국에서도 오는 승객이 좀 줄었고 여기서도 중국으로 가는 승객이 좀 줄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는 일본 쪽으로 조금 관심을 두고 제주항공이 노력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동북아 LCC 넘버1 항공사가 되려는 제주항공에서는 지금 K-팝 스타인 동방신기에서 윤호 씨, 최강창민 씨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류 스타 마케팅 효과가 무엇일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왜 제가 제주항공의 키워드로 한류 마케팅을 선택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제주항공이 항공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주력하고 있는 스타 마케팅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기업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주항공은 이제 창립 12주년을 맞이하여서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처음 저비용 항공사로서 제주항공이 설립되었을 때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저렴하다라는 것은 참 좋은 말이지만 싸다라는 어떤 값싼 이미지로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조금 배려라고 할까요? 그리고 제주항공을 조금 더 확실하게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이 바로 이 한류 마케팅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류 마케팅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의 중국 고객들도 승객들도 제주항공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많이 이용해서 자, 2013년 5.8%에서 지난해 19.4%로 상승한 만큼 해외 온라인 직접 판매 비중이 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은 이렇게 한류 마케팅을 가장 잘 활용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도 한류 마케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항공 한류 마케팅을 통해서요. 지금 윤호 씨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1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주항공의 일본 노선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전체 매출 대비 26.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만큼 제주항공이 일본 노선에 대해서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한류 마케팅을 실천하고 있고 스타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항공이 현재 일본 6개 도시 그리고 9개 노선에 하루에 20회나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일본에 대해서
추가적인 노선을 개설할 것이고요. 또한 이렇게 동방신기나 스타마케팅을 통해서 더더욱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면서 기업 이미지를 향상하는 데 더 일조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주항공은요, 신규 취항지로 일본을 선택할 확률이 좀 더 높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타 마케팅은 계속 될 것이라는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는 네 번째 뉴스 되겠습니다. 바로 진에어입니다. 자, 그러면 진에어는 어떤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영업이익 1등입니다. 사실 영업이익 1등이라고 주장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살펴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에서는 사실 진에어가 상반기에서는 1등을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매출 면에서는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이 우선이지만 실제로 영업이익 면에서는 진에어가 앞섰기 때문에 진에어에 대해선 키워드를 저는 영업이익 1등이라고 꼽아보았습니다. 자, 살펴보실까요? 자, 진에어, 열정과 패기로 가득한 당신은 내일의 날개를 날아드립니다. 자, 영업이익 면에서는 진에어가 1위를 유지했는데요. 자, 살펴보시면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 좋겠죠. 자, 상반기에는 영업이익이 466억 원이라는 실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제주항공이 435억이니까 실제로 진에어가 맞습니다. 영업이익에서는 저비용항공사 1등이 맞습니다. 그래서 31억 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사실 진에어가 1등을 맡게 됐는데요. 자, 이런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회사를 잘 운영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취항지에 대해선 결정과 또한 기내 사업, 기내 판매, 부대 사업까지도 잘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사실 저비용항공사는 항공기 티켓으로 모든 것을 이익을 본다는 것보다는요. 사실 그 저비용항공사 내에서 기내에서 파는 기내 판매나 아니면 기내식 등 그런 부가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이익을 더 많이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티켓을 항공권을 많이 팔고 또 많이 탑승할수록 이익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마 저비용항공사는 얼리버드 마케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승객을 유치하려고 할 것이고요. 자, 이런 유치한 승객을 통해서 진에어처럼 영업이익을 1등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내 저비용항공사 최초로 LCC에서 영업이익을 1등을 달성했는데 사실 지금 진에어는 7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내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진에어가 이렇게 잘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올해 매출액 8,800억 원 달성과 내년에는 1조 돌파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영업이익 1등이지만 매출액을 8,800억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매출액을 1조까지 돌파하려는 1조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영업이익 1등 다시 한번 플랜 1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노선 다변화와 중대형기 운영을 통해서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자, 저비용항공사는 보통은 보잉 737-800이거나 A320-200 또는 A321-200으로 단거리 5시간 미만의 단거리 정도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진에어만 B777-200 이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 케언즈나 그다음에 하와이, 호놀룰루까지도 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벌써 진에어는 보잉 777-200 이하를 4대까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사실 내년 2018년까지는 6대까지 보유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야심차게 장거리를 갈 예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외국 LCC와 계속적으로 협력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진에어가 가지 않는 그런 노선까지도 인터라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하겠다, 노선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노선 다변화와 중대형기 운영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이걸 통해서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한 플랜 2를 보시면 뭘까요?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부가 매출을 올렸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니 플러스 시트이거나 지니 플레이를 통해서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부가 수익, 그리고 지니 플러스 시트를 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일반석보다는 차별하게 넓고 또한 가격을 이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진에어가 좀 더 이익을 올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에어는 상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제주항공이 상장을 했고요.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아서 지금 진에어까지도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상장을 통해서 더욱 크게 성장하려고 하는 진에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업이익 면에서는 1등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럼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자, 올해 상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재무 건전성 강화 부분, 그다음에 투명 경영 및 윤리 경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또한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잉 777-200ER 또한 장거리 갈 수 있는 그런 여객기를 계속적으로 도입할 수 있고 또 노선 다변화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자, 저비용 항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노선을 가고 있다는 장점과 함께 장거리까지 갈 수 있다는 저비용 항공사 특유의 또한 장점을 진에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가 또한 쇄신되면서 더욱더 확장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무래도 진에어는 영업이익을 계속 저비용 항공사에서 1등을 유지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항공사 뉴스 되겠습니다. 바로 에어부산입니다. 에어부산은 어떤 키워드로 정리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에어부산을 어떤 키워드로 정리하셨습니까? 저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신사옥. 자,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신사옥을 가진 항공사를 꼽으라면 여러분들 어디신지 정확하게 아시나요? 바로 이 에어부산입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제주항공이 창립 12주년을 맞이하고 에어부산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해야 했는데요. 이렇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하나가 바로 이 신사옥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사옥을 실제로 갖게 되었고요. 그만큼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10주년 만에 사옥을 건립해서 또한 가장 체계적으로 LCC 최초로 사옥을 또 설립하고 이 안에서 자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건 안전과 서비스를 모두 겸비하겠다는 아마 에어부산의 가장 중요 핵심 전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0주년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10주년 또한 미래로 가려고 하는 에어부산의 기반을 다졌다, 틀을 완성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에어부산은 안전성, 편리성, 그리고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였고요. 또한 에어부산이 가장 중요한 건 부산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점 활용을 통해서 경영 효율성을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것이 에어부산의 가장 2가지 전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벌써 상반기에 이렇게 에어부산은 2가지 목표를 다 달성했다고 보는데요. 신사옥이 있으니 기반은 다 다졌고요. 체계적인 안전과 서비스를 훈련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으니까 이제 에어부산 승무원이 된다면 다른 곳에서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훈련에 미비해서 안전과 서비스를 못하는 일은 없겠지요. 자, 그리고 또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자, 올해로 처음으로 국내 항공사 LC 최초로 3천만 명을 누적 탑승객을 가장 먼저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영의 효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한 생각해보는 항공사가 에어부산입니다. 자, 그래서 벌써 10주년을 맞이하는데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신사옥을 이제 가지게 되면서 자, 10년 연역을 잠깐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부터 2016년 국내 국적 항공사 유일하게 연속 3년 A등급을 획득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밑으로 보면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KCSI 한국 산업의 고객 만족도에서 4년 연속으로 만족도 부분에서 저비용 항공사 1위 부분을 달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이시죠. 자, 2017년 6월에 3천만 명의 누적 탑승객 수를 돌파하였다. 그래서 가장 최단기간 달성한 항공사가 바로 이런 에어부산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신사옥을 설립한 만큼 또한 에어부산의 10년을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장님께서도 나오시는데요. 자, 이제 10년의 목표 2021년까지 매출액 1조 원을 달성할 예정이고요. 현재 20대에서 2021년까지는 32대로 늘릴 예정이고요. 운항 노선도 40개 노선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해 신공항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항공기 경납기 보유까지 할 예정으로 지금 에어부산은 성장 기로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째 항공사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항공사일까요? 바로 티웨이입니다. 티웨이는 어떤 키워드로 여러분들 생각하셨습니까? 바로 기내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상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 가장 많은 기내식을 선보이고 또한 기내식 때문에 또 알려진 항공사가 바로 이 티웨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에 여전히 또한 티웨이는 새로운 기내식을 내보였는데요.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 그래서 어떤 기내식이 새로 선보였고 또한 티웨이가 몇 가지 정도의 기내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에서 가장 유명한 기내식을 선보이는 항공사 티웨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웨이 항공. 자, 내 입맛대로 고르는 22가지 다양한 기내식. 여러분 22가지나 기내식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형 항공사를 타더라도 2가지 중에 하나만은 고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물론 사전 주문으로 기내식을 주문해야 되는 부분이 저비용 항공사의 좀 안타까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골라 먹는 재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티웨이 항공은요. 이렇게 22가지 기내식을 개발해서 승객들에게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는 부분이 또 티웨이 항공의 요점 정리 키워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6년 8월에 지금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22가지 기내식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기내식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승객의 만족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 티웨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6년 12월에는요. 기내식 판매량이 총 3,979건으로 새롭게 기내식을 개발해서 보였더니 그 전보다 3배 가깝게 급증했다는 것이 지금 티웨이 항공에서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내식에 대해서 품질 개선을 하고 또한 계속적인 개발 중에서 비행기를 이용하시는 티웨이 승객에게 제공하였더니 지금 불과 5개월 만에 3배 가까이 또한 매출이 건수가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기호에 맞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또한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그리고 모바일 등을 통해서 손쉽게 출발 4일 전까지는 바로 주문할 수가 있고 또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은 기내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티웨이 항공하면 기내식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한 기내식의 다양성을 맛보고 싶은 고객이라면 똑같은 취향지를 가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가 있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티웨이 항공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만족도를 더 높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내식으로 지금 티웨이 항공을 제가 꼽았는데요. 어떤 기내식이 또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최근 뉴스를 한번 보면 이렇게 티웨이 항공이 기내식을 개발해서 케이터링 센터까지 확장 이전을 했다는 기사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국내 저비용 센터 가운데 최대 규모를 지금 자랑하고 있다. 그만큼 기내식에 굉장히 열심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에 기내식이 추가된 것을 살펴보면은 한입 속 분식 세트. 자, 이것은요 비행기에 타서 사전 주문 없이 구입 가능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떡볶이.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자, 비행기에서 매콤한 거 아마 드시고 싶으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라면이 굉장히 항공기 탔을 때 많이 드시고 싶다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티웨이가 이런 떡볶이를 개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떡볶이랑
김말이, 어묵이랑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3개로 만들어서 기내식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비행기 탑승해서 드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사전 주문을 필요한 건 바로 이 2가지인데요. 니하오 차이나.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장 소스를 더한 계란볶음밥. 자, 보이시죠? 그림에서도 보이시고요. 칠리 새우를 곁들인 기내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띠아모 이탈리아. 자, 차이나도 같고요. 이탈리아 음식도 있네요. 자, 아라비아따 소스 리조또랑 펜네 파스타가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24가지의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입 속 분식 세트 같은 경우는요, 사전 주문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포함되지 않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니하오 차이나 그리고 띠아모 이탈리아 이렇게 2가지가 함께 더 돼가지고 24가지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티웨이 항공은 24가지의 기내식으로 자, 승객을 맞이하고 있고 승객에게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다. 기내식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티웨이 항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7번째 항공사 소식입니다. 어디일까요? 네, 바로 이스타 항공입니다. 자, 2 항공사가 나이가 같은 항공사인데요. 여러분 혹시 어느 항공사와 어느 항공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에어부산과 이스타 항공은 사실 이렇게 나이가 10살이 되었습니다. 사실 10살이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적은 나이로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10년이라는 세월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세월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설립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도의 포기나 아니면 멈출 수 있는지 그 기로에 놓이는 시간이 바로 10년인데요. 보통 기업이 항공사가 한 기업이 생겨서 3년 이상을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타항공은 벌써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에뷸러까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스타젯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우선은 옆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주년을 맞이했다라는 이런 모습까지도 로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타항공은 이제 10주년을 맞이하였는데요. 이 이스타항공의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항공 동맹체입니다. 항공 동맹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방송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 항공 동맹체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전에 제가 이쪽 한국직업방송에서 방송을 했었던 그런 방송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타항공은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항공 동맹체인데요. 고객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항공사들끼리의 연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항공 동맹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2016년 7월 아시아 태평양 지역 LCC 동맹인 유플라이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항공 동맹체 가입이고요. 사실 이후로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등 다른 저비용 항공사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공 동맹체에 처음으로 가입한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바로 이 이스타 항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타 항공이 가입했었던 이런 유플라이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이스타 항공이 가는 곳과 가지 않는 곳에 대해서까지 승객에게 여러 여행지를 갈 수 있도록 노선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항공 동맹체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콩과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유플라이 얼라이언스 다른 항공사와 연합하여서 지금 LCC 항공사로서는 단점인 노선이 없다, 노선이 적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노선만을 가고 있다라는 그런 한계성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죠. 자, 그래서 이 유플라이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항공 동맹체를 연합했는지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6년 7월에 얼라이언스 가입했고요. 또 2016년 12월에는 최초로 얼라이언스 통해서 인터라인 노선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천, 홍콩, 치앙마이. 그래서 이스타 항공이 홍콩까지 가면은요. 자, 홍콩에서 다른 항공사가 홍콩에서 치앙마이까지 가는 그런
형태, 인터라인을 통해서 계속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 4월에는요. LCC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5개 노선까지 확대했다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스타항공이 이렇게 항공 동맹체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고 또한 발전을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10주년을 맞은 이스타항공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와 원동력은 바로 이 항공 동맹체가 아닐까 싶어서 저는 키워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항공 동맹체로 이스타항공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보신다면 더욱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항공 동맹체를 키워드로 꼽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자, 2016년 12월에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최초 LCC 간 인터라인 노선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홍콩까지, 그래서 홍콩에서 취항하지 않는 치앙마이는 이스타항공이 아니라 다른 항공사가 갈 수 있도록 했고요. 2017년 4월 24일에는 5개 추가 인터라인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자, 홍콩에서 쿤밍, 홍콩에서 나트랑, 나리타에서 홍콩, 그다음에 오사카에서 홍콩, 그리고 후쿠오카에서 홍콩까지는 5개의 다른 인터라인 추가함으로 인해서 이스타항공이 가지 않는 노선까지 계속적으로 확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2017년 6월 5일에는 이렇게 3개 추가가 더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타항공이 가는 노선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노선을 추가 확보함으로 인해서 승객에게는 더욱더 편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큰 항공사로 물론 한 번에 가는 것도 좋겠지만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거나 아니면 여력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물론 한 번은 다른 구간을 통해서 가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간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가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타항공은요,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하고 또 미래를 다시 한번 발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항공 동맹체가 아닐까 싶고요. 이제는 총 9개 인터라인 노선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승객에게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시아 전역까지 이제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스타항공은 그래서 항공 여행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 성장,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펼칠 수 있는 항공사로 발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아시아 전역으로 영업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8대 뉴스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항공사 8대 뉴스의 마지막은 바로 에어 서울입니다. 물론 지금 다른 항공사가 계속적으로 저비용 항공사가 생겨나고 있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항공사가 아직 계속적으로 설립은 해왔지만 아직 운항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그 항공사는 조금 배제를 했고요. 제가 이렇게 에어서울까지 국내 항공사 2개의 대형 항공사와 6개의 저비용 항공사를 포함하여서 한번 키워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저비용 항공사 에어서울의 키워드는 무엇일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궁금하시죠? 네, 바로 투트랙 전략입니다. 사실 이 투트랙 전략은요, 본사라고 말씀드리면 아시아나항공 또한 투트랙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투트랙 전략을 에어서울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어서울이 성장하고 있고 또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바로 이 투트랙 전략을 저는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에어서울의 투트랙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운항하던 일본 소도시의 단독 노선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고요. 또 하나는 괌이나 홍콩 등 일명 유명하다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에어서울이 취항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을 하였으나 탑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노선을 조금 에어서울이 이제 지금 인수를 했는데요. 그런 노선뿐만 아니라 에어서울 또한 전 세계를 통해서 일본 곳곳에 지금 다른 저비용 항공사가 가지 않는 일본 소도시에 취항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괌이나 홍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어서울이 취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저비용 항공사가 뭐 10년이거나 12년 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에어서울은 이제 막 발전해야 되고 이제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라 사실 노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 소도시에 가는 것도 이제 우선 정했고요. 그러나 피할 수 없죠. 많은 고객들이 가는 여행지에 대해서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괌이나 홍콩 등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른 저비용 항공사나 대형 항공사들이 가는 휴양지까지도 갈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을 취항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 에어서울의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잠시만 또 기사를 보시면 에어서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 소도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취항할 예정이다. 그래서 보시면 일본은 6개 노선을 지금 편도 기준으로 운항을 2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승률을 90%까지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가장 마지막 설립된 저비용 항공사라는 이미지를 조금 탈피하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저비용 항공사가 실시하지 않는 이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셔요. 자, 공항에 도착해서 호텔까지 수화물을 무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서비스는 대형 항공사도 하지 않는 서비스인데요. 에어서울이 굉장히 고객을 배려하고 고객의 무거운 부분, 가장 무거운 거가 뭘까요? 짐이죠. 그 짐을 호텔까지 수화물을 무료로 배달해주면서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한 승객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에어서울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트랙 전략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소도시 단독 노선 집중. 자, 그래서 일본 소도시 8개 노선과 동남아 3개 노선 등 총 11개 노선을 운항 중이며 계속적으로 다른 LCC가 가지 않는 그런 곳까지 더 공략하겠다. 그래서 살펴보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보겠다는 것이 에어서울의 전략이고요. 두 번째로는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대표 인기 노선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다는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2017년 9월에는 오사카와 괌, 그다음에 10월 31일에는 나리타와 홍콩까지 신규 취항할 예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 에어서울의 투트랙 전략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에어서울은 A321-200 항공기를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4대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항공기를 더 도입함으로 인해서 에어서울이 더 성장하고 또한 발전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고요. 또한 LCC 최초로 가장 짧게 영업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에어서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선 개발에 대해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에어서울은 이렇게 서울에서 출발하는 서울을 베이스로 하는 항공사인데 에어부산은 부산으로 하고 에어서울은 서울을 베이스로 하여서 아시아증권 계열사지만 적극적으로 분리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올해 수익을 1,300억 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항공사가 바로 이 에어서울임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8대 항공사 뉴스 지금까지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자, 2017년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항공사 도전에 조금 못 미쳤다면 이제는 항공사 상반기 뉴스 키워드 8개로 정리해본 지금까지 이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나름대로 잘 정리해 본다면 항공사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이 항공사가 어떠한 전략을 펴고 있는지도 잘 살펴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항공사 기업 분석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도 또한 벅찬 일일 텐데요. 여러분들의 짐을 조금 덜어주고자 제가 상반기를 이렇게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8대 뉴스를 보니까 어떻게 항공사 도전이 조금 쉬우십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항공사 용어를 알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8개의 뉴스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렇게 항공사가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잘 세우고 또한 이렇게 키워드로 제가 내세우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 키워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안전,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죠? 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8대 뉴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공사 키워드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 항공사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도 중요하게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다면 이 방송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모르시다면 에어24 카페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반기 채용에도 여러분들의 합격 소식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